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의 댓글 가족방 링크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경기 교토상가 요코하마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교토상가는 지난 세레소 원정에서 하라의 선제골을 잘 지켜내며 승리했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잔류를 확정하지 못하며 강등 위험이 있었지만 다음 시즌도 J리그 1에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기는 홈이지만 그간 기회가 적었던 히라토와 이치미, 오타 가쿠치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대거 피치를 밟을 것으로 보이며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번 경기 상대인 마리노스의 약점이 역습 제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다만 교토의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하면 이 약점을 명확하게 공략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패트릭의 많은 나이가 기동력에서 문제를 드러낼 수 있고 교토의 에너지 레벨을 쥐어짜내는 스타일 때문에 정작 문전 앞에서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잦은 편이고 기존 전력으로도 밀리는 것이 사실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하게 되어 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요코하마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니가타 상대로 무승부에 그치며 리그 연속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로페즈를 필두로 에우베로와 남테이, 미즈누마와 마테우스 등 주축 공격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았고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쳤지만 한 골이 나오지도 않았으며 공격에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또한 주중 인천 원정에서도 패하며 아챔 16강 진출을 확정하지 못했기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 경기가 중요합니다. 다만 하나타카 이탈 이후로는 미드필더를 수비로 끌어다 쓰면서 역습 제어가 너무 불안해진 상황이고 이런 약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세레소나 후쿠오카 같이 득점력이 하락세이거나 강점이 아닌 팀을 상대로는 무실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다행입니다. 우선 마리노스의 경우 브라질 3톱의 퀄리티가 좋아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나서는 편인데 교토를 상대로는 수비적인 약점을 감수하고 돌격할 가치는 있고 교토가 역습에 능한 팀은 아니기에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공격 축구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마리노스의 약점인 역습 제어를 교토가 공략하기에는 주포의 나이와 팀 전반적인 결정력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마리노스가 올라가면서 최대한 공격력을 투사하면서 리그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한 두 팀의 최근 7번의 맞대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한 교토이기에 이번 경기 역시 승리를 챙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경기에서는 요코하마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나고야 가시와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나고야는 고베에게 패하면서 산술적으로 ACL 진출은 실패하게 된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기에 비해서 주커의 활약상이 후반기에 좀 더뎠던 것이 나고야의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도 가시와가 이 경기에서는 올라올 생각이 전혀 없을 것이고 올 시즌 실점 통제가 되는 편이라서 올 시즌 홈에서는 리그 8승 8무로 무패를 기록하는 등 홈에서의 경기력과 결과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나고야는 최근 5경기에서 4득점 6실점으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홈에서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4경기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에서는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비에서 특히 아쉬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비의 강화와 더불어 중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수비력을 강화해주면 그만큼 공격에서 더욱 능동적인 플레이와 과감한 슈팅으로 연결하며 공격에도 좋은 바람을 불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원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가시와는 최근 5경기에서 10득점 6실점으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유난히도 무승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선수들의 집중력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득점에 성공하며 긴장이 풀려 실점을 허용하고 실점을 허용한 뒤 다시 쫓아가는 끌려가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그 하위권 팀들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공격과 수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팀 내 분위기 활성화 및 멘탈 케어가 더 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 가시와는 호소야나 사비오 같은 공격 자원들도 수비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단 이 경기를 진다고 하더라도 12점의 승점 차이가 18위 요코하마 FC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지지만 않으면 잔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가시와도 4-4-2의 가동으로 가와사키나 가시마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등 수비로 강호들을 물먹인 경우는 제법 잦았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최고의 홈 강세를 보이는 나고야를 상대로 쉽게 득점을 기록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며 수비의 라인을 집중적으로 구축하여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가져가려 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고야나 가시와나 일단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입니다. 나고야가 홈에서는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가시와가 웬만해서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서 나고야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주커의 페이스가 후반전에는 아주 돋보이는 면모는 아니고 나고야의 의욕도 ACL 진출로 떨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 가시와의 수비 축구를 고려해 본다면 저득점의 양상성 무승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보다 나은 수익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우선 위에 보시는 하얀색 배경이 실제 프로토 승부식 133회차 발매된 보스턴과 뉴욕 닉스의 배당이고 아래 부분 검정색이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 나온 배당입니다. 한눈에 봐도 배당 차이가 눈에 띄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아래 제가 사용 중인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 쪽이 배당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실제 유벤투스 공식 홈페이지에 파트너 체결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는 낮은 배당과 본인이 원하는 기준점이 아닌 공식 발매된 기준점에서 승패 또는 언더, 오버를 선택해야 하고 또한 가장 단점인 지정되어 있는 발매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발매 시간을 놓친다면 경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에 나오는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는 높은 배당은 물론 경기 시작 1초 전까지 발매가 가능하며 매우 다양한 기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준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프로토 회차에 발매된 경기로 이미 시작된 경기인데 혹여나 원하는 경기를 시간에 맞춰 구매하지 못하고 놓쳤을 경우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는 시작된 모든 경기를 실시간으로 언제든 원하는 기준점과 폭 넓은 옵션을 선택하여 구매가 가능하며 프로토에 발매되지 않은 전 세계 모든 경기들 또한 구매를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장점은 구매자 입장에 맞춰져 있는 다양한 옵션인데 이러한 폭넓은 옵션으로 인해 승률은 물론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점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만 정식으로 가능한 엄청난 큰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일단 프로토에 발매된 경기를 구매하게 되면 경기 시작 후 취소를 할 수 없고 구매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데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는 만약 실시간으로 경기를 구매 후 내가 경기를 잘못 구매했을 경우 혹은 경기 구매 후 손실을 볼 것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경기 도중 캐시아웃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전액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는 가장 먼저 구매자 입장에 맞춰보다 편리함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참여하셔서 최소한의 손실로 최고의 수익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3경기 사포로 우라와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사포로는 최근 5경기에서 7득점 8실점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5경기 중 4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비에서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개의 득점을 하더라도 4개의 실점을 기록하면 경기는 빼앗기게 되지만 1개의 득점을 하더라도 1개의 실점도 빼앗기지 않는다면 경기는 승리하는 만큼 공격과 수비 둘 중에 항상 수비 보강이 상위권 진입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사포로는 우라와를 상대로 아주 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라와를 확실하게 공략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득점력에서는 확연히 앞서는 편이고 우라와의 수비가 최근에는 크게 휘청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삿포로도 300의 안정감보다는 매우 호전적인 운영 때문에 골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화력을 제압하는 것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정팀 우라와는 최근 5경기에서 7득점 10실점으로 1승 4패를 기록하며 시즌 후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또한 최근 팀 내 분위기는 냉랭한 상태이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자국리그를 병행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공격과 수비 모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당 체력 소모가 많은 수비진들의 집중력 저하로 인한 경기력 저하가 공격수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슈팅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최근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라와는 지난 우한과의 경기에서도 실점이 나오는 등 이겼음에도 수비가 안정화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주 찝찝한 상황이고 특히 주중 경기와 주말 경기가 모두 원정이라 체력적인 부분에서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경기에서 내준 6골 중 5골을 후반에 허용하는 등 우라와의 수비 문제는 집중력과 후반 체력 문제가 원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 다카이로, 사카이, 켄, 오기아라 등 많은 주전급 선수들이 이탈하는 상황으로 어려움이 다소 존재하는 우라와입니다. 그리고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정말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1무 3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원정 경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좋지 못한 상황에서의 원정 기리기에 더욱 힘들어 보이는 우라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에서는 삿포로가 밀리는 양상은 아닐 거라 생각되는데 일단 화력에서는 확실히 삿포로가 앞서고 있고 또한 문제는 우라와의 최근 수비가 너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라와 입장에서는 주중, 주말 일정이 모두 원정이라 수비진의 집중력이나 체력 관리에도 난관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삿포로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간바 오사카 비셀고베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간바는 요코하마와 가시와 등이 부진했던 시즌 막판 어부지리로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메시노와 권경원, 다완과 제발리 등 좋은 선수들이 많기에 이번 시즌 우승을 노렸지만 결과는 참담했고 티니지 국대 공격수인 제발리는 시즌 내내 기복을 보였고 네타 라비의 중원 영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일단 최근 6경기에서는 전패를 기록하면서 무너진 밸런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점이야 여름에 의외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득점력이 하락하니 완전히 팀이 망가진 상황입니다. 3달 동안 고리 없는 주안이 여전히 팀 내 최다 득점자이니 다른 선수들의 활약상도 별로라는 이야기로 문제점이 전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간바 오사카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는 간바 오사카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공수 균형도 잘 유지하고 있고 나름 승점 획득도 잘했던 올 시즌입니다. 다만 이런 요소 하나로는 비셀고베를 상대로 중원은 물론 2선에서 연결 고리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등 고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고베는 33라운드 경기에서 2대의 선제골과 무토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감격적인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종료 이후 응원단의 팬들 모두 눈물바다가 됐을 정도로 감격적인 경기였고 이니에스타를 비롯한 선수들을 영입하고도 상위권 경쟁을 하지 못했었는데 오사코 유야와 무토, 오기아라와 사사키 등을 중심으로 결과를 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비셀고베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마지막 경기는 꽤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사코가 득점왕 경쟁을 위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사코는 무토와 함께 득점뿐만 아니라 찬스 메이킹도 리그 1위를 차지하는 등 나오기만 하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자원입니다. 고베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올 시즌 꾸준히 보여주었던 수비가 좀 어설플 수는 있겠지만 간바의 밸런스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니기에 수비적 리스크는 크게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원정팀 고베는 최근 5경기에서 10득점 4실점으로 4승 1무라는 기록을 만들어내며 시즌 후반에도 긴장을 놓지 않으며 리그 1위다운 경기력으로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빈틈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후반에도 이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선수들의 육체적인 컨디션은 물론 경기력에 집중할 수 있는 멘탈 면에서도 견고하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경기 결과에 따른 팀 내 분위기가 경기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홈팀 간바 오사카에게 고베를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어 보입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간바의 무너져버린 밸런스가 마지막 라운드라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사코가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고베의 공격력은 적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간바의 공격력도 좋지 못하고 고베가 수비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돌격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비셀고베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간바 오사카가 고베를 상대로는 상대 전적에서 호각세를 이루고 있을 만큼 유독 고베를 상대로는 쉽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전력 차이와 분위기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기에 원정팀 비셀고베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 가족 방 링크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투자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